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수능특강 대비 국어의맥과 함께하는 독서, 5강 독서의 가치와 성찰 지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는 48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목은 스피노자의 불관용 이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 불관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그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최근 가치관, 종교관, 정치관 등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혐오하거나 심지어 증오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자, 최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를 혐오하거나 또 폭력까지 일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대부분 타인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는 마음, 즉 관용의 마음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텐데, 지문에서는 관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타인이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는 마음, 요거를 관용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이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적대시하거나 또 생각을 적대시하는 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혐오를 하거나 또는 증오를 해서 또 폭력까지 발생시키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와 반대되는 마음을 관용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관용의 모습은 비단 현대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에서도 있어 왔다.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는 관용을 옹호했던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종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축출되어 죽을 때까지 공동체 바깥에서 살아야만 했다. 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스피노자는 관용을 옹호했던 철학자로 이제 알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학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종교를 비판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추출을 당하는 불관용의 피해자가 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처럼 불관용의 피해자이기도 했던 스피노자는 불관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자, 첫 번째 문단 끝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피노자는 불관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은 불관용이 발생하는 무엇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첫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전히 병렬적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병렬 관계로 되어져 있으면 첫째 다음에 둘째, 둘째 다음에 셋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지문에 대한 범위와 범주어를 잘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하면서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관용이 슬픔의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슬픔의 감정이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에서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피노자는 불관용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원인으로 슬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인간이 슬픔의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바로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인간은 늘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따라서 슬픔에 지배되기 쉽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슬픔에 지배되기 쉽기 때문에 결국 슬픔의 감정이 불관용을 일으킨다 라고 이어지는 문장의 연결고리로서 전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기본적인 전제이자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므로 기쁨의 감정과 기쁨을 주는 대상은 유지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슬픔의 감정과 슬픔을 주는 대상을 물리치려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기쁨을 좋아하고요. 또 슬픔을 싫어합니다.
근데 기쁨의 감정과 기쁨을 주는 대상은 가까이 하려 하지만 반대로 슬픔의 감정과 슬픔을 주는 대상은 물리치려 하고 멀리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슬픔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슬픔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자, 바로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슬픔의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전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뭐 학교 시험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궁극적으로 수능 시험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왔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뭔가 어떤 그런 원인 자체를 자기의 문제점으로 본다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으로 보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 슬픔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특정 대상에게 전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러한 예가 바로 슬픔의 감정을 특정 대상에게 전가한다 라고 하는 예로서 이해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경우 인간은 그 대상을 증오하게 된다. 이처럼 그는 타인에 대한 증오가 슬픔에서 파생된다고 여겼다. 또한 그는 한 개인에 대한 증오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증오로 확산되기 쉽다고 판단했다. 자, 개인에 대한 증오가 집단에 대한 증오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네요. 자, 스피노자는 슬픔과 증오에 사로잡힌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슬픔의 원인이라 상상되는 대상을 물리칠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을 경계했다. 바로 그런 상태의 인간은 타인이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 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타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타인의 어떤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런 불관용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얘기한 원인, 슬픔의 감정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둘째, 스피노자는 극렬한 불관용이 역설적으로 사랑과 헌신 같은 감정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 사랑과 헌신 같은 감정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뭐였죠? 슬픔이라는 감정.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헌신과 같은 감정입니다. 대개 첫째와 둘째가 역설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극한의 서로 다른 그런 감정선을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둘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감정에 의해서 불관용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가령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 혹은 가치관을 사랑하는 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려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그는 이단적 종교나 사상을 강력하게 금지하고자 한다.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사상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퍼지도록 내버려두는 행위가 오히려 냉혹하고 이기적인 처사일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랑과 헌신 같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로서 든 것이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좀 더 이걸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생님 뭐 종교적으로 뭐 어떤 종교를 뭐 비관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 사람이 불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종교의 신자들을 갖다가 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헌신과 또 사랑의 감정 이런 것 때문에 타 종교를 갖다가 배타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적 감정으로 인해서 불관용의 그런 감정을 또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노자의 불관용의 원인은 어떤 특정 종교나 사상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결국 불관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스피노자는 불관용의 발생이 감정 모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 감정 모방이라고 하는 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불관용의 원인은 전부 다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슬픔이라는 감정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감정이고, 세 번째는 감정을 모방하는 행위에 의해서 불관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모방하려 한다. 즉, 인간은 남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자제한다. 또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타인도 좋아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타인도 싫어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타인이 자신과 다른 의견과 감정을 가질 경우에 마음의 동요를 겪게 되는데 이 상태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마음의 동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 패턴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개는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따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자, 결국 그래서 다음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인간은 감정을 모방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남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행동을 자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또 타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또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또 싫어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성향들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감정 모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익숙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갖다가 불가능과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따르도록 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들도 싫어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내가 남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남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선동과 야심이 개입할 때이다. 대중은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특히 자유로운 기질을 가진 자들을 참지 못한다. 선동가들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대중의 못마땅한 감정을 쉽사리 증오로 변화시키고 그 증오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동한다. 자, 여기 이제 선동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가족은 대가족이라고 설정을 해보고요. 이제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가족들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족만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이제 그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의 문화 속에서 자랐으며 미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이 명절이 돼가지고요, 모두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도 한국에 넘어오게 됐고 할아버지의 집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문화에 적응이 되어져 있는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고 또 할아버지에게 뭐 유교문화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나머지 가족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예의가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못마땅한 감정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작은 아버지가 쓱 나셔가지고 야, 땡땡아, 너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예의 없게 굴면 되겠니? 도대체 뭘 배운 거니? 라고 하면서 혼을 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못마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가족들도 그 아이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뭐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선동가는 즉 작은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중들의 증오를 이끌고 추동할 수 있다라는 뭐 그 정도의 얘기로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선생님 든 예가 완벽하게 뭐 적절한 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읽은 부분을 보시면서 지금 선생님 든 예를 적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뭐 일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선동가적인 야심이 개입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보다 갈등이나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갈등과 분쟁이 사회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피노자가 살았던 시대처럼 불가능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결국 현대 사회도 불가능 때문에 발생을 한다. 뭐가요? 사회 정치적 목적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그런 원인도 다양해지는데 결국 그러한 갈등과 분쟁이 결국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말이네요.
이런 점에서 불가능의 원인을 감정과 연관지어 밝히려 했던 스피노자의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근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큰 뭘 가져요? 의의를 지닌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현대사회에도 분쟁이나 또는 갈등 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갈등과 분쟁은 뭐 사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유도 있겠지만은 불가능의 이유도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불가능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스피노자의 연구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큰 의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본 지문은 스피노자의 불가뇽 이론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는 지문이었고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불가뇽에 대해서 불가뇽이 발생하는, 유발되는 그런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한 지문입니다. 병렬적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범주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이 불가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전부 다 감정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